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낙타입니다. 지금 장중이고요.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하나 찍어보려고 합니다. 관성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분봉을 많이 보시죠. 어느 일정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많은 매수세들이 이슈에 의해서, 매수 세력들에 의해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 이 관성 구간이라고 하죠. 이 상승, 이 힘을 막을 수 없는 힘 작용이 센 이 타이밍, 여기를 이제 관성 구간이라고 하는데, 분봉을 활용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강한 종목들은 장 시작 후에 강한 힘을 동반하는 이제 거래량이 터지죠. 거래량이 터집니다. 말라 있다가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시작되죠. 여기가 이제 관성 구간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가창을 좀 잡아먹죠. 호가창을 이렇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기 물량들을 쫙쫙 잡아먹으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덩어리 매수세들이 이제 유입이 되죠. 많은 물량들이 강한 관성이 붙기 시작하면 몇백 주, 몇천 주, 막 몇만 주까지도 막 들어오면서 이때 이제 관성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강한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강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호가창 큰 물량들을 잡아먹는 큰 매수세가, 덩어리 물량들이 들어오고, 호가창과 차트를 보면서 각자가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해석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들을 오늘 약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누구는 이 호가창으로 해석을 하고, 누구는 캔들로, 차트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각자가 판단이 다르겠지만 호가창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에 나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됐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호가창을 주로 많이 보진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배열이라던가 빠지는 잡아먹는 물량 좀 체크 정도만 하고, 그냥 받쳐주는 의미 있는 구간을 찾아내는데 참고로만 활용을 합니다. 호가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보다는 제가 잘 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만 하고, 차트를 조금 더, 이거를 이제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호가만 보는 사람, 차트만 보는 사람 있겠죠. 그렇게 강한 종목, 급등하는 종목 트레이딩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 조정 구간, 눌림, 하락, 그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강한 상승을 시작할 때 호가창은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빠르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끌고 가서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 호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좀 보다 보면 매도의 압박 때문에 매도를 해버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죠. 일단 수익 챙기면 그만이겠지만 좀 더 이끌고 가는 연습을 하기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오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오늘은 좀 이제 이평선을 켜놨는데, 평소에는 저는 이평선을 보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필요할 때 켜서 보고요. 지금 있든 없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저는 이제 캔들을 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아시죠? 5분봉이고요. 저는 5분봉을 많이 보고요. 상승하는 차트는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그렇죠? 이제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거죠, N자로. 그래서 지금 위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아래로 가지도 않고 옆으로 박스로 이렇게 조정, 지금 이제 수렴 구간인 거예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캔들로 봐서 판단하는 사람들은 양봉의 크기가 매수세의 힘이고, 많이 산 거기 때문에 이만큼 산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거예요. 산 사람과 판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났고, 다시 그걸 이기고 여기까지 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낙타는 캔들로 판단을 한다. 강한 종목. 이 안에서 눌림목을 활용한다던가, 돌파 매매를 하려면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서 따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돌파 후 눌리면 여기서 잡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매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 여기가 돈이 들어온 건데, 여기까지는 저는 중심부까지는 버티거나 눌림목으로 판단한다라고 지난 공부 영상이 있습니다. 제 실전편 영상이 있고요. 눌림목 매매. 그런데 이런데 돈 들어온 이런 데를 이탈하면 좀 손절을 하겠죠. 좀 더 위에서 매도를 할 때는 이렇게
이런 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죠. 쌍봉이 되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또 쌍봉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캔들로 볼 때는 이렇게 이런 데를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관성 구간으로 보고, 캔들로 볼 때는 양봉이 크고 몸이 작다, 상승 중 눌림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분할 매도 해버렸으면 챙겼었겠죠. 약간 좀 잔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상승 한번 했고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여기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박스 구간에 갇힌 건데 위나 아래로 발산하니까 여기를 이제 손절로 잡겠죠. 익절 구간 이미 여기서 사서 끌고 갔다가 여기를 이탈하면 쌍봉이 되겠죠. 이렇게 쌍봉이 되죠. 여기를 이탈하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매도를 하겠죠. 들어줄 때 매도를 한다던가 바로 한다던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한다던가. 그 이후에 매매는 그 다음 문제고, 오늘은 여기 관성 구간, 이 상승하는 이 슈팅이 나오는 이 구간에 대해서 캔들로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이평선과도 같아요. 이평선을 넣으려면 차트를 우클릭하고 지표 주가가 있습니다. 지표 주가 치고 여기다가 이동 평균 그리고 클릭하면 이평선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5분봉과 캔들을 활용한 그런 매매를 좀 많이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는 해석과 113분봉의 이제 이평선 활용, 이평선으로 좀 보는 것들이 같은 뜻입니다. 같은 건데 좀 다르게 뜻은 같아요. 근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것들은 보면 1분봉에서 제가 볼게요. 1분봉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상승하기 시작하는 이 관성이 들어갈 때 이평선 보면 5일선 이렇게 뭐 보시잖아요. 11선, 21선 상승할 때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상승합니다.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 5일선을 이탈하지만 21선은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고 다시 재돌파하고 그런 데서 또 돌파 매매라든가 눌림 매매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강하게 상승할 때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20선을 깨지 않고 이탈을 해도 다시 한번 들어주고, 여기서 뭐 쌍봉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쭉쭉 가다가 이평선 있든 없든 이평선을 보고 하면 이 5일선을 깰 때 뭐 매도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사서 어딘가 사서 매도, 다시 여기 돌파할 때 사든 눌릴 때 사든 다시 사서 이렇게 5일선을 깰 때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이 관성 이용할 수 있는 거겠죠. 호가를 보고 있었으면 호가창을 볼 때 여기서 툭 털어낼 때 매도 똑같은 거다. 그렇죠? 여기서 매도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건 분봉이 커진 거잖아요. 이 호가창에서도 매도 물량, 큰 덩어리 물량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매도를 했겠죠. 결국엔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 하는 것과 이 캔들을 보고 하는 것, 이평선을 보고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각자 자기만의 기준이 다른 거지, 자기만의 방법, 매매 방법이 다른 거지. 거의 같다. 이제 조금 더 이 관성을 끝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금 더 끌고 가는, 그걸 봤을 때 1분 봉상 20선을 깨지 않는다. 여기서 20선을 깰 때는 저희 조정 구간에 들어가죠. 한 번 더 올려주긴 했지만 일단 시간이라는 게 걸렸겠죠. 이 시간 동안 다른 매매를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딱 여기서 20선 이탈했을 때 여기서 정리하거나 여기서 한 번 기회가 있었죠. 빠르게 정리한다던가 나중에 또 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어렵죠. 간단하게만 보는 겁니다. 이 관성, 이 힘이 붙은 이 지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거죠. A 구간, 관성이 붙은 구간, 이렇게 조정 구간, B.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재차 추가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그 변곡점이 있는 C 구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봅시다. 우리는 지금 오늘 A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관성 구간에서는 5일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다. 깨도 바로 회복을 하고 20선을 깨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3분봉이랑 같이 보면 됩니다. 3분봉상에서는 20선을 깨지 않았다.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관성 구간을 이용해서 빠르게 단타 수익을 내고 나머지 뭐 잔량을 가지고 한번 버텨본 홀딩을 한다던가, 손절가 뭐 21선을 깨면 손절한다던가, 쌍봉이 나왔을 때 손절한다던가, 나머지 잔량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얼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이런 식으로 이평선을 많이 이용하고 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안 봐도 이 구간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를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매수를 합니다. 이 운봉 있죠? 이런 데서.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뭐 가지고 있던 거 여기서 샀든 하면 이런 데 버텨보겠죠. 이렇게 쌍봉이 안 나왔으니까 저는 홀딩을 했겠죠. 여기를 3분봉으로 가볼까요? 21선을 깨지 않았죠. 그럼 홀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수도 가능했겠죠. 1분봉으로 가볼까요? 1분봉에서도 20선을 깨지 않았다. 항상 강한 종목들은 5일선을 타고 가고, 그렇죠? 깨도 바로 회복을 한다던가
3분봉상에서도 20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걸로 간주해도 되겠다라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상한가까지 여기서 20선을 깬다면 손절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힘을 홀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추가로 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이 거래량가 들어오는 것과 이 각도, 올라가는 각도가 올라가고 옆구르기고 올라가고 옆구르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관성 구간인지 조정을 받고 있는 눌림 구간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익히신 다음에 좀 매매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차트를 보고 내가 매매를 해보다 보면 올라가는 속도,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몇 분 안 걸렸어요.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가는 데는 캔들 몇 개가 안 나왔어요. 이 가격에서 이 가격까지 30분 만에 갔죠. 빠른 겁니다. 30분 만에 이만큼 가격을 껑충 점프를 했어요. 지금은 2시간 넘게 이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단시간에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물량, 관성을 이렇게, 여기가 관성 구간, 힘이 좋은, 쭉 늘어지는, 이게 조정인지 눌림인지 그를 그 A 구간과 B 구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매매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가 들어갈 거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탈한다면 안 하는 거죠. C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죠. 이 변곡인 거예요. 내일 이게 이렇게 갈지 오후에 이렇게 내려올지 당장 모르는 그 C 구간. 어찌됐든 관성 구간 A, 눌림 조정 구간 B, 변곡 구간 C, 요거를 판단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이 차트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A 구간이구나.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B 구간이구나. 여기도 태용 로직스고요. 여기서 B 구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A 구간으로 들어간 거예요. 관성 구간. 그래서 지금 이게 변곡인 거죠.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이제 이렇게 C 구간에 뭐까지 봐야겠죠. 이제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르는 C 구간에 접어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판단하고 합니다. 지금 조정 받다가 얘가 아래로 좀 내려가네. 그럼 여기서 내가 그 다음 시나리오가 짜지겠죠. 어떻게 할 건지.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물량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자, 정리하면 거래가 들어오고 강하게 저점을 돌파하면서 시초부터 강하게 상승한 차트입니다. 1분봉에 5위평을 깨지 않고 관성을 이용해서 출발하고 있죠. 1분봉상 20선을 깨지 않고 쭉 올라갑니다. 지나간 차트들,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차트들 한번 보세요. 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팍 치고 올라가는 그 짧은 그 시간 동안 그 관성 구간에서의 시간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거래가 딱 들어오고 큰 매수세 덩어리 물량이 들어올 때 그 구간을 딱 보면 그게 상승하는 차트는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다.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덩어리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 그림이 보통 이런 그림이 좀 비슷합니다. 이게 식으로 이렇게 되고 끝날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좀 가다가 내려와 털고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반복되는 구간이 있다. 내가 1분봉을 보는 사람이면 난 되게 빠르게 한 다음에 5위평 보고 하면 되겠죠. 5일선 깨면 바로 손절. 빠르게 손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사서 여기서 빠르게. 아니면 나는 20선까지 좀 여유있게 20선까지 할래.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거를 기준으로 1분봉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3분봉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잘라도 되고요. 여기서 사서 이만큼 해도 이만큼 먹잖아요. 그렇죠? 60 넘고 여기서 다시 사면 되니까, 돌파할 때 다시 사면 되니까. 아니면 20선. 이런 식으로 저는 예전에 단타 할 때 5위평, 22평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봉에서 3분봉 보는 사람들은 20선을 좀 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빠른 단타와 또 스윙은 다릅니다. 눌림목, 저 같은 경우는 매집을 많이 하고 눌림목 스윙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10선을 깨면 저한테는 그때부터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바로 사는 것도 있고, 지지 보고 사는 것도 있고, 올라타서 사는 것도 있고, 한창 아래에서 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관점은 다르지만 지금 오늘은 상승하는 이 관성 구간에서 여기서의 매매를 한 사람들, 이 구간에 대한 오늘 판단과 기준, 해석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집하는, 눌림하는 그런 공부는 또 따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렴으로 들어갈 때 박스든 삼각 수렴이든 하락 기조든 웬만하면 20선을 좀 깹니다. 20선을 좀 깨고요. 조정이구나, 가겠지라고 이 구간에 많이 매수를 합니다. 눌림인 줄 알고. 하지만 가면 다행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계속. 저 같은 경우도 샀는데 떨어지고, 또 샀는데 떨어지고, 샀는데 떨어지고. 여기서 저는 이제 분할로 샀으니까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었겠죠. 이렇게 눌림으로 며칠간 끌고 가는 스윙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날 사서 그날 팔고, 지금 사서 몇 분 만에 팔고, 이렇게 짧게 단다는 사람들은 그날 정리하는 게 원칙인 사람들은 손해를 받겠죠. 아니면은 끌고 가도 물릴 거고요. 특히 뭐 미수 신용 쓰는 사람들은 더 특히 이게 며칠 연속 빠지면 힘들겠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서 올라가서 이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렇죠? 오늘은 이 단타를 이용한 거니까. 역으로 그러면 자, 올라갈 때 이 관성을 이용해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5일선 안 깨면 계속 가져가는 거죠. 이런 데서 분할로 매도하고, 이렇게 깨지면 여기서 손절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어디선가에 샀으면.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는 거 매집합니다. 분할 매수 보통 3분할 4분할 한다고 했죠. 매수해서 올라가면은 비중 조절하고 여기서 다시 살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냥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거래 들어오고 완성이 시작된 거죠. 올라갈 때 매도하고, 역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저도 똑같이 매도하고, 20선을 깨기 시작하면 보통 수렴에 들어가고, 조정 수렴에 들어갈 때는 봉상 3분 봉상 20선을 이따라 깹니다. 깨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지금 이 B 구간인 거죠. 이렇게 박스로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B 구간인 거고, 이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 끝자락에서 경곡 C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저는 매도한 거를 다시 사면 되고, 올라가면 남은 물량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물량이 남았는데 뭐 매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신규자 단타 입장에서는 여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종목 지금 관성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 찾아다녀야죠. 거기서 단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눌림목 스윙 관점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뭐 옆으로 제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렇게 올리는,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 여기 C 구간, 그죠?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여기 내려가는 걸 사서 다음날 이렇게 한 거 먹을까? 아니면은 올라가는 거를 사서 종가 베팅으로 내일 살짝이라도 올랐을 때 팔까? 그거는 이제 종가 베팅 하는 사람들과 매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종가 전에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서 여기서도 매매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손절하고 올라가면 팔고, 그런 것들은 차후에 공부를 하시고, 스윙, 눌림목, 매매는 따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 것들을 제 실적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 A 구간, 완성 요 구간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딱 돌파하고 양봉이 커지죠. 작은 목은 눌림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사는 거죠. 사서 매도, 분할 매도를 빨리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은 뭐 5선 깼을 때, 20선 깼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하면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분할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대충 사서 7%까지 갔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매집을 해서 거래량 뽕 터졌을 때 매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는 어느 구간을, 일정한 구간을 거래가 들어오면서 덩어리 물량이 들어올 때 매수를 해서 그 관성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매매하는 구간이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워질 때 팔 건가, 아니면 이 시끄러워지는 이 전쟁 속에 이 단타 대회에 내가 참여해서 매매를 할 건가, 그거를 일단 선택을 해라 하고, 지금 현재 관성 구간인 A 구간인지, 조정 구간인 수렴 구간인 B 구간인지, 위로 아래로 갈지 모르는 C 구간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좀 매매를 하시라고 오늘 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수렴으로 들어갈 땐 3분 모형상에서 통상 20선을 좀 깨는 게 많다. 그래서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수렴 또는 눌림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에 많이 동참하죠. 많이 매수를 합니다. 이때 여기서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뭐 손절이라던가 비중 조절이라던가 그런 전략이 있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낼 확률이 가장 적어요. 여기서 가면 먹고 떨어지면 손절을 하면 손해고, 물려도 손해고, 살 돈이 있으면 뭐 다행이지만 이게 또 내일 간다는 보장도, 확률을 보자는 거예요. 확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 데서 초입에 사서
팔고 나오고 짧게 1%든 2%든 단타, 내가 단타 트레이더라면 이 구간을 찾아다니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 스윙, 매집하는 그게 이제 주력이니까 그 스윙을 단타처럼 하니까요. 저는 그게 주력이라 저는 이런 구간만 이런 구간만 찾아다니는 거고, 내가 만약에 단타, 나는 빠르게 하는 단타 트레이더다 하면 이 구간만 찾아다니세요. 그게 승률이 높다. 그래서 요것도 다른 요 안에 매매가 또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무튼 승률은 단타라고 봤을 때 단타의 승률은 요 구간이 당연히 여기서 매매하는 게 여기보단 낫겠죠. 승률이.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확률은 여기가 더 적다. A 구간보다 B 구간이 승률이 좀 더 적다. 그래서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이동평균선 20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 그 관성, 이 상승 추세는 유지됐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 얘는 물고 있고 완전히 이탈하지 않았어요. 아직 상승 추세다. 그렇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나의 기준으로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봤고요.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C 구간은 수급 같은 걸 좀 봐요. 수급 같은 누가 지금 사고 있나 그런 걸 좀 보고 판단하고 저도 매집을 한다던가 종가에 뭐 얘네들이 올려서 사면 같이 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내리더라도 누군가가 사는 주체가 있는가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좀 다루고요. 그래서 이 조정 구간, 이 B 구간, B와 C는 변곡점, 눌림이 될 수도 있고 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구간,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게 된다면 A 구간에서 웬만하면 단타 매매를 하시고 이 관성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고 이 구간은 웬만하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내가 이걸 조정이다, 조정 구간, 수렴 구간, 눌림 구간이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는 판단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했을 때는 뭐 대응책도 생각을 하고 또 매매를 하시고 눌림 매매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 이 B 구간, 이 구간을 찾아다녀야겠죠. 박스 구간, 이렇게 박스 구간에서 또 이 구간을 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수렴 구간, 이것도 B 구간입니다. 이게 B 구간이에요. 이렇게 털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골을 파고 가는 이런 구간도 있고, 내가 그런 이 조정 구간 눌림 매매를 할 건지, 이 관성 구간 A에서 내가 단타 매매를 할 건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고 매매에 좀 하시는 도움이 되시라고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B 구간은 A 구간보다 수익폭, 그죠? 여기는 크게 먹겠죠? A는 크게 먹고 수익을, B는 깔짝깔짝 하기 때문에 작게 수익폭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승률도 여기가 더 높고 확률이 이렇게 더 낮을 수 있고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눌림 매매를 할 건지 단타 매매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단타 트레이더를 하고 싶다면 A 구간을 찾아다니세요. A 구간을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A에서는 어떻게 하고 B에서는 어떻게 하고 C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게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 구간에선 실패를 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비중을 덜고 버리고 다시 팔고 다시 아니면 버리고 끝, 그런 것들을 많은 연습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그 트레이더 감각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